여러분은 원자력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원자력 발전을 떠올리실 겁니다. 대표적인 해결료인 우라늄 1g으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는 석유 9드럼, 석탄 3톤에서 얻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이 정도 에너지면 1kW 전기난로 23,000개를 동시에 켤 수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가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에너지의 효율 때문이죠. 그러나 원자력 에너지는 좋은 이미지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핵무기의 파괴력이나 원자력 시설의 방사선 사고 위험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최고의 발명품 또는 재난의 씨앗, 그 사이에 놓인 단어가 있습니다. 평화입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도대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먼저 1953년 UN 총회 현장으로 가보아야 합니다. Atoms for Peace. 1953년 12월 제8차 UN 총회 연설을 통해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더 과거로 돌려야 합니다. 원자력이란 단어가 전 세계인에게 널리 알려진 최초의 사건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참혹함은 상상 이상이었고 패전국인 일본은 물론 원자폭탄을 개발해 투하한 미국조차 원자력 에너지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명확합니다. 핵무기가 더는 확산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악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원자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핵 비확산과 핵 안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 비확산이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모든 규정과 수단, 그리고 방법을 뜻합니다. 그리고 핵 안보는 핵물질, 기타 방사성 물질 및 관련 시설 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예방, 탐지, 대응 등의 포괄적인 조치를 말하죠. 핵 비확산과 핵 안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 비확산, 핵 안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는 크게 4가지의 활동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핵물질, 시설, 장비 등이 핵무기나 핵 폭발 장치의 제조에 전용되지 못하도록 검증하는 일련의 활동인 안전조치. 다음으로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용 가능 품목 및 관련 기술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수출 통제. 핵무기 개발이 목적인 테러리스트에 의한 핵물질의 불법 이전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인 물리적 방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이 있습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그리고 이를 위한 핵 비확산, 핵 안보 개념을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 핵 비확산 그리고 핵 안보 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적인 인력 양성의 국제적 요람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저는 실제 원자력 시설에 적용되는 물리적 방어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놓은 핵 안보 교육 시험시설 세트를 체험해보고 사이버 보안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곳에 있는 교육시설과 장비를 직접 체험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핵 비확산 그리고 핵 안보 개념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원자력 시설에 침투하는 것, 영화에선 쉬워 보이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방호 시스템을 깨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니까요. 기본적으로 물리적 방호라고 하면 탐지, 지연, 대응, 이 3가지를 수행해야 합니다. 즉, 적의 침투를 미리 알아내고 알아낸 정보를 토대로 시설까지 오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세트에서는 이 3가지 모두를 미리 수행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외부 교육 시험시설부터 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총 4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방어에 필요한 다양한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죠.
세트라고 해서 해관보 교육 훈련 시험 시설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세트는 총 3개의 큰 영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네. 보이는 외부 시험 시설이 있고 건물에 있는 내부 시험 시설 그리고 중앙통제실 총 3개로 나눌 수 있고 먼저 여기 외부 시험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총 4개의 섹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공항만 방사선 검색 및 출입 통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출입 통제에 관련된 설비라든지 이런 거를 구현해 놓은 곳이고요. 상용 물리적 방호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원자력 시설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뭐 침입 탐지 센서라든지 CCTV를 구축해 놓은 곳입니다. 선진 물리적 방호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직 원자력 시설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뭐 사용할 수도 있는 뭐 최신 첨단 기술 네. 장비들을 구현해 놓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침입 탐지 및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 훈련이나 네. 침입 탐지 시뮬레이션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구간별로 오늘 볼 수 있는 건가요? 네네. 출입 통제 시스템을 위한 곳인데 여기 예. 보시는 여기 건물이 가드하우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 원자력 시설에서는 이런 출입 통제소라고 하죠. 이런 데 경비원 분들이 실제 근무를 하면서 방문객들이 왔을 때 신원 확인을 하고 소지품에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이런 검사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든 원자력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이렇게 가드 센터가 있겠네요, 먼저. 네네. 방문을 하게 되면 예. 자기의 신분증을 먼저 이렇게 제출을 하고 본인 확인을 한 다음에 방문 출입증을 받아서 이제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만약에 출입증을 받았다면 본인이 가지고 온 물건 중에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네. 여기 엑스레이 검색기에 자신의 소지품을 올려놓아서 검사를 하고 공항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쵸, 공항 검색대 같은. 네네. 네. 저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섹터 1에 지금 네. 안에 시설로 들어와 있는데요. 예. 아까는 저희가 도보로 들어오는 경우에 출입 통제를 하는 그런 절차를 알려드렸다면 네. 여기는 차량으로 출입하는 경우를 이제 구현을 해 놓은 곳이에요. 여기 지금 막혀져 있지만 여기 차량에 만약에 출입을 하게 된다면 허가가 받은 차량인지 출입 차량 검색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허가가 받은 차량이라면 안으로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저 방사선 검색기를 이렇게 통과하는 절차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방사선 예. 검색기는 뭐 이런 컨테이너라든지 화물 차량 같은 게 안에 혹시 방사선 물질을 만약에 몰래 이렇게 반입하거나 반출하지 않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여기 구축을 해 놓은 거고요. 이게 그러면은 그 여기 탐지 시스템인가요? 네. 여기 보이는 이거 큰 두 가지. 아, 이렇게 요렇게요? 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 보이면 방사선 측정 중이라고 일단 편말이 되어 있죠. 아, 저기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측정을 하게 되면 저쪽에서 이제 결과가 나는 그런 거를 구현을 해 놓은 곳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원자력 시설에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교육훈련 시험 시설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뭐 훈련을 하고 또 교육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축을 해 놨습니다. 컨테이너를 검사하는 거라면은 컨테이너로 물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 그런 곳에 이런 것이 설치가 네, 될 수 있겠네요. 항만에 보통 그래서 많습니다. 이런 데 아. 검색기가. 네.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네, 이쪽으로 가면 섹터 네. 2가 나옵니다. 아, 여기 지금 뭐 울타리가 있고 다양한 것도 있어 보이네요. 지금 현재 원자력 시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뭐 설비들을 구축을 해 놓은 곳이고요. 뭐 장비 보이면 하나하나 그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섹터 2에 온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전에 여기서 침입 연기를 좀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원들을 막기 위한 장소인 것 같아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울타리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안에 내부 울타리가 하나 더 쳐져 있고 그 안에 뭐 지금 보이는 이런 센서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외부에서 적이 침입한다고 했을 때 울타리를 흔들면서 넘을 때 탐지를 할 수 있어서 네. 탐지의 효율성, 탐지 확률을 높이고자 이렇게 구축을 해 놓았고 실제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설계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은 지금 듀얼텍 센서라고 해서 예. 지금 저기 보이세요? 네, 저기랑 같이 이렇게 기둥이 네.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송신부 쏘는 빔을 쏘는 부부, 하나는 이렇게 받는 이제 기둥이라고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지 않는 어떤 무언가의 신호가 예.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펜스가 있는 것 같네요, 마치. 네. 그래서 만약에 저기 탐지를 해서 여기를 건너가면 그 신호가 끊어지게 될 텐데 아하. 그러면 그 끊어지는 신호가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어떤 침입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센서가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경보를 발생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바깥쪽에 울타리가 하나 있고 보이지 않는 센서 무언가에, 벽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 한 번 더 물리적 방어 벽이 하나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센서들을 이제 실제로 볼 수 있나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 센서라고 해서 네.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센서 종류 중 하나일 거예요. 아. 그래서 적외선 센서 말 그대로 적외선을 쏘고 또 받는 장비가 이렇게 똑같이 한 세트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저쪽 끝에도 지금 보이는 것 같네요. 여기랑 지금 네, 마주보고 맞습니다. 있는. 네. 보통 이게 두 개가 한 세트로 돼서 하나는 송신부, 하나는 수신부 네.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빔이 신호가 끊어지면은 침입이 발생한 걸로 이제 돼서 경보를 발생을 하는 예.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울타리에 부착된 이런 센서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를 이제 침입하려고 할 때 흔들거나 네. 흔들리거나 아니면 절단했을 때 나오는 그 흔들림을 이제 감지를 해서 네. 침입이 발생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도록 아.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센서입니다. 흔들거나 아니면 누가 발로 타거나 올라가려고 하면 당연히 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진동을 감지함으로써 침입을 탐지하는 그런 센서들입니다. 얘는 듀얼텍 센서라고 해서 적외선 센서랑 마이크로웨이브 센서가 같이 결합된 센서예요. 듀얼텍 말 그대로 두 개의 테크놀로지가 이제 네. 결합된 센서이고요. 조금 더 진보된 형태의.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외선 센서라든지 마이크로웨이브 센서가 서로의 단점을 이제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탐지 정확도가 조금 더 높은 센서로 이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센서가 탐지를 하면 네. 아까 전에 제가 연기를 할 때는 바로 이제 보안팀이 와서 저를 제압을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보통 이렇게 뭐 울타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센서에서 경보가 발생하게 된다면 중앙통제실이라는 곳에서 이제 경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통 중앙통제실에서 이런 아까 제압했던 그런 경비원 분들이 항상 상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예. 그럼 경보가 발생을 하면 그 경보가 발생한 위치 그리고 그 주변의 CCTV를 통해서 진짜 적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정을 한 후에 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출동을 해서 적을 진압할 수 있는. 보시면 여기서부터 저기 섹터 2가 끝나는 지점까지 예. 바닥 재질이 아마 다른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저쪽에는 네. 알갱이가 있고 네, 여기에는 여기 콘크리트 지금 바닥이고 예. 저 아스팔트 바닥이 있고 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다르게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해놓은 이유가 CCTV로 봤을 때 이게 야간의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주간 영상 이럴 때 이제 바닥 재질에 따라서 그 해상도나 뭐 그런 데 미치는 영향을 시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파악하고자 이렇게 바닥 재질도 다르게 해놔서 성능 이렇게 시험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펜스 부착형 센서를 보여드리자면 이제 다력식 센서라는 게 있는데요. 오. 다력식 센서는 그냥 이름에서와 같이 큰 선이 이렇게 쭉 둘러져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요 크네요. 안에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만약에 진동이 생기거나 이러면 그 자기장 당연히 이게 균열이 생기겠죠. 아하. 그러면 그 균열이 생기는 거를 통해서 이제 뭐 침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게 발생했다, 다른 움직임을 이제 감지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저희가 지금 섹터 2 상용 물리적 방어를 좀 알아봤는데요. 섹터 3는 이제 어떤 공간인가요? 섹터 2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 그런 시설 설비들을 이제 구축을 해 놓은 곳이라고 하면 섹터 3는 선진 물리적 방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나중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최신식의 기술을 사용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고 시험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직은 여기에는 그 도입은 안 된 그러나 새로 선진화된 새로운 기술들을 좀 시험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네. 장소라고 네. 생각해 보면 되겠군요. 저희가 지금 섹터 3까지 보고 왔는데 지금 섹터 4 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섹터 4는 침입 시뮬레이션 및 파괴 시험 시스템이라는 곳인데요. 말이 되게 거창하죠. 근데 말 그대로 적의 입장이 돼서 이 시설을 침입을 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가장 빠르고 쉽게 침입을 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예. 지금 여기 이렇게 사람 모형으로 이렇게 있는데 예. 마일즈 장비라고 해서 실제 이런 경비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훈련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레이저를 사용한 그런 가상 교전 장비인데 예. 그런 거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표적을 이제 만들어 놓았고 그러니까 적의 입장에서 보안 시설에 빠르게 진입하는 방법을 테스트하는 곳이 여기라는 말씀이신 네. 거군요.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도 측정을 하고 예. 도구에 따라서도 침입 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도구가 침입에 가장 용이한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네요. 적이 어떻게 침투하는지를 알아야 잘 방어할 수 있다. 네, 항상 적의 입장에서 예. 생각을 해야
방어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피지기가 가장 적합한 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아까 봤던 울타리, 이중 울타리를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짧게 갖다 놨는데요. 아하. 실제로 여기서 울타리를 뭐 사다리를 통해서 멀담을 할 때 얼마나 걸리는지, 작은 절단기로 이게 울타리를 절단할 때 몇 초가 걸리고 예. 큰 절단기는 또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거를 실제 실증 테스트를 여기서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월담을 하거나 절단을 할 때 익숙치 않으니까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정하는데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특전사 분들이랑 같이 월담을 하고 절단을 하는 테스트를 수행하고 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데 저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저희 지금 중앙통제실이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아, 여기 네.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카스라고 이렇게 짧게 줄여서 부르고 있고 센트럴 알람 스테이션이라고 중앙통제실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압 당하시고 하셨을 때 어떻게 이걸 알고 왔는지 궁금해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서 다 그 경보를 받고 그리고 그게 진짜 위협인지 판정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아까 전에 설치돼 있었던 센서라든지 네. 아니면 CCTV 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에서 확인을 네. 할 수가 있겠군요. 그런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이라고 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바깥쪽에 있었던 그런 센서나 CCTV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 굉장히 큰 스크린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설명해 주셨던 가드하우스도 있고 검색기도 있고 출입구도 있고 다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모든 경보라든지 아니면 CCTV 화면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돌아다니느라 저기 알람이 저렇게 가득 떠 있죠. 저희가 아까 계속 이렇게 돌아다녀서 알람이 발생을 한 건데요. 예. 이렇게 알람이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알람이 발생을 했고 그 위치 주변 CCTV들을 통해서 네. 뭐 때문에 정말 뭐 동물 때문인 건지 아니면 바람 때문인 건지 실제 사람이 침입을 한 건지를 여기 화면을 통해서 이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센서가 움직이면 바로 이렇게 CCTV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군요. 네. 그래서 실제 위협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주변 CCTV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예. 만약에 위협이다, 저기 침입이 했다라고 판정이 되면 실제 원자력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뭐 당연히 유관기관에 연락을 하고 아니면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 원자력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항상 24시간 경비원 분들, 청경군, 특경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항상 24시간 동안 실제로 뭐 어떤 경보가 발생을 했고 그 경보의 원인이 무엇인지 판정을 하는 업무를 이곳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운영 중인 세트. 이번엔 내부 교육 시험 시설을 둘러보겠습니다. 내부 교육 시험 시설에선 다양한 물리적 방호 설비 체험과 내부 방호 설비에 대한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탐지 장비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트 내부 교육 시설인가요? 내부 시험 시설이라는 곳인데요. 예. 그 중에서 여기는 침입 탐지 장비실이라는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침입 탐지에 관련된 그런 장비들이 다 모여 있어요. 네. 그래서 밖에서 보던 그런 적외선 감지기 약간 이런 것도 지금 작은 버전으로 다 실내에도 구축을 해놨고요. 예. 흔하게 볼 수 있는 뭐 충격 감지기라든지 아니면 열선 감지기라든지 이런 게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성능 시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탐지기니까 내부 시설로 침입해 들어온 사람을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걸 탐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적외선 감지기는 밖에서 봤던 것보다 조금 굉장히 작게. 작네요. 네. 그러니까 실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벽에 부착할 수 있고 좀 쉽게 이거를 탈부착할 수 있도록 좀 작은 버전으로 설치를 해 놓은 거고요. 네. 여기 위쪽 상단에 보시면 열선 감지기라고 해서 실내에서 가장 흔하게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게 네. 어떤 시설 같은 데서 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 실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런 탐지 센서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라인을 밑에 그려놨는데 네. 이 라인이 저 열선 감지기를 활용해서 뭐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능 시험을 하기 위해 그려놓은 선들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지켜야 할 뭐 장비가 있다고 가정을 해서 저런 캔을 저기다 가져다 놓고
교육생들이 오면은 저 통을 이렇게 탈취하기 위해서, 훔치기 위해서 이 라인을 따라 걷는다든지 천천히,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저 감지기에 걸리지 않고 저 캔을 이렇게 빼내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실습 교육을 여기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감지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저 캔을 걸리지 않고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 열선 감지기의 원리가 네. 그 사람 체온처럼 일정 온도를 가진 그런 물체는 보통 적외선을 이렇게 내뿜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적외선을 탐지하는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산을 사용해서 내 열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심하게 간다면 뭐 은박지로 뭐 내 몸을 다 감싸고 아니면 저 네. 캔을 이렇게 훔치러 이렇게 천천히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안 들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곳 탐지 장비실에서는 외부 시설과 같은 종류의 탐지기와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환경에 따라 센서가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그 영향은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이 방은 출입 통제 장비실입니다. 이곳에선 지연을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장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출입통제실이라는 곳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출입통제에 관련된 설비들을 저희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뭐 자물쇠라든지 이런 문 같은 것도 출입통제 장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장비들이 네, 모여 있는 맞습니다. 곳이군요. 그래서 하나의 자물쇠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자물쇠가 있어서 교육생들이 왔을 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많은 종류의 자물쇠가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저희가 전시를 해놨고요. 네. 요즘에는 워낙 생체 인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뭐 네. 지문이라든지 홍채 인식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홍채 인식기, 지문 인식기, 장편 인식기 이런 거를 다 가져다 놨어요. 가드하우스에서 턴스타일 통과할 때 지문 인식 있는 거 보셨죠? 예, 맞습니다. 네, 본인인지를 정말 확인하기 위해서 생체 인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장비별 인식률을 저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개 발생기라고 있어요. 안개 발생기도 출입 통제할 때 필요한 장비인가요? 출입 통제 장비는 아니고요. 뭐 적이 만약에 이렇게 방 안에 침입을 했다. 예. 그래서 그걸 알고 적이 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를 지연시키기 위한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저건 지연 장비. 네. 그래서 들어오면은 안개 발생기를 발생시켜서 시야 확보가 불가능해서 더 진입을 불가능하게 좀 더 진입을 늦출 수 있는 그런 지연 장비입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도상 훈련실도 살펴볼 것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여기 지금 총이랑 뭔가 방탄조끼 같은 게 진열이 돼 있어요. 이건 뭔가요? 저희가 매년 원자력 시설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침입했을 때를 대비한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훈련 때 사용하는 교전 장비입니다. 레이저를 기반으로 한 이런 가상 교전을 위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게 근무하시는 경비원 분들이 실제 이거를 착용을 하고 그 총을 들고 교전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할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무슨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를 이렇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진열을 해놓은 거고요. 실제 훈련에서 쓰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 건가요? 네, 동일한 모델이고 올해 이게 리뉴얼 되면서 조금은 다르지만 작동 원리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일반 총이랑 좀 훈련용이지만 비슷한 무게인가요? 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요. 외형은 거의 비슷한데 아마 조금은 가볍지 않을까. 그렇게 되겠네요. 군대 갔다 오셔서 뭔가 이제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네. 근데 진짜 다 이렇게 철로 또 돼 있네요. 이게 약간 겉으로 봤을 때는 플라스틱 같아 보였는데 여기 요거 때문에 다 이게 철로 돼 있고 여기에서 나가는 건가요, 레이저가? 네, 맞습니다. 그럼 요걸로 이제 훈련을 하는 거군요. 지금 앞쪽에 보면 이렇게 모형이 좀 있습니다. 원전 같은 느낌의 모형도 있고요. 이건 어떻게 쓰는 건가요? 여기 이름이 도상훈련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상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를 모델로 한 도면을, 실제 3D 도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난감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대응할 수 있는, 저희는 대응군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일종의 뭐 역할극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침입하려는 팀, 그리고 지키려는 팀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하면은 이 시설을 빠르고 쉽게 침입할 수 있는지, 침입하는 팀에서는 생각을 하고 대응하는 팀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더 빨리 더 잘 막을 수 있을지를 이게 생각을 하면서 서로 이게 역할극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장 취약한 곳은 어딘지, 가장 잘 이렇게 막아야 되고 설비를 갖춰야 되는 곳은 어딘지를 좀 평가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물리적 방어에서 요구되는 탐지, 지연, 대응,
이 모든 상황에 맞는 체험 교육 훈련이 가능한 시설들을 모두 둘러보았는데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이러한 세트, 즉 물리적 방어 시스템 기반의 사이버 보안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교육에 사용되는 기술과 장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저희가 이 앞에 모니터랑 철제 구조물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뭔가 교육 자료인 것 같긴 한데요. 이 설비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방어 설비를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축약해서 만들어 놓은 실습 장비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방어 설비 중에 가장 흔히 사용되고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는 그 위쪽에 보시면 CCTV가 있고요. 안쪽에 저기 PIR이라는 그 센서가 있습니다. 내부 적외선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있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지문 또는 카드 인식 장치, 그리고 왼쪽 편과 오른쪽 편에 그 펜스의 진동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물리적 방어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치들인데요. 이런 장비들이 상당히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디지털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이버 공격이 가능해지는 또 단점이 생기게 됐거든요. 아하. 네, 이 장비를 통해서 하는 것은 중요한 물리적 방어 설비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 관점에서 어떤 위협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CCTV를 검은 화면으로 표시가 되게 정상적인 모니터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이 화면이 저희가 없는 정상적인 상태를 녹화 같은 형태로 해놨다가 침입하는 경우에 그 시점에 그 화면을 송출함으로써 경비원이나 이 모니터링하는 요원은 누군가가 침입한 것을 알 수도 없게 하는 형태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 공격을 이 장비를 통해 실습을 할 수도 있고 그 공격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도 이제 실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랑 키카드를 통해서 이제 출입하는 형태인데요. 네. 저희가 흔히 이제 여기 RFID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문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지문을 찍어도 이제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카드 자체를 해킹에 가능한 툴로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실습을 통해 저희가 복사하는 실습을 하게 되면 제2의 제3의 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습이 첫 번째가 있고요. 지문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관리가 되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원래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제2, 제3의 임무를 안에 몰래 생성을 하고 원래 열릴 수 있는 관리자의 지문을 복사해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공격을 어떻게 하면 방어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실습을 통해 합니다. 이 원자력 시설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방어 설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떠한 형태로 무력화하지 않고 그냥 빠른 시간에 돌파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조력자의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핵 비확산, 핵 안보 전담 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운영하는 세트와 교육 장비들을 직접 둘러봤는데요. 이를 통해 원자력 시설에 침입하려는 적을 어떻게 막고 대처할 수 있을지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세트가 물리적 방어 강화를 위한 첨단 시험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길, 그리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그리고 핵 안보 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이어가기를 기대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후켰습니다. 감사합니다.